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도 참 다이나믹하게 또 흘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만 해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59K 부근을 또 보이고 있었는데,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비트코인이 뭐 56K대까지도 하락을 하면서 참 그 공포스러운 장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좀 특이한 모습, 그러니까는 좀 평소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,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이 와중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또 바라보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먼저 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3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 공포스러운 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, 그런데 일단 어제 요 일봉 마감을 좀 보게 되면, 결국에는 우리가 이 2차 지지선으로 봤던 요 58K를 결국에는 뭐 56.5K까지도 한때는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일단 이 일봉 마감은 58K 이 선 위에서 또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채차 추가적인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는 57.2K까지도 하락을 또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어제 새벽에 또 빅 이벤트가 있었어요.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연준의 FOMC가 어제 새벽에 열렸고, 또 그러면서 이 금리 결정이 이루어졌는데, 근데 뭐 모두가 예상을 했던 대로 금리는 동결로 결정이 됐고, 그래서 이 금리 동결이 뭐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, 그것이 또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파월이 뭐라고 했느냐, 간단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, 뭐 요 기사 제목만 또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연준은 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, 금리 인하 시기는 그 횟수를 또 저울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, 그리고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,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많지가 않다,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, 일단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고, 그리고 이 금리 인상도 우려와 달리는 뭐 없으며, 마지막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, 인상,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모두 없다. 그래서 이 삼무, 이렇게 좀 지난 이 연준의 FOMC를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이 파월이 좀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지금 어제 이 미 증시가 어떻게 흘렀는지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, 어제 이 연준의 FOMC가 요때 3시에 개최가 됐었거든요.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은 좀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다가 파월이 어느 정도 좀 덜 매파적인 토론 발언을 하게 되니까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좀 급등 장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장 마감되기 뭐 대략적으로 한 1시간 정도 그 시간을 앞두고 보시는 것처럼 채차 이렇게 빠지면서 뭐 거의 제자리로 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지금 S&P 500이고, 마찬가지로 요 나스닥도 똑같이 흘렀어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급등 양세를 보이다가 채차 1시간 정도 납두고 이렇게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0.3%로 S&P 500, 나스닥 모두 이렇게 또 장을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비트코인 흐름도 마찬가지로 어제
이런 급락이 나왔다가 연준의 이 FOMC가 시작이 된 이후로 재차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한때는 59K 선까지도 올라서기도 했다가 마찬가지로 이 미 증시가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하락이 나오면서 재차 뭐 거의 제자리 수준까지 왔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요 일봉 마감은 요 58K 위에서 또 하기는 했어요.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이 연준의 FOMC 이후에는 이런 상승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바로 왜 또 이런 급락이 나왔을까? 미 증시도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과연 왜 그랬을까? 그것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.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로는 뭐 딱히 보이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일단 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최근 들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 미 증시도 최근에는 좀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좀 요런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한번 좀 발을 좀 빼자라는 요런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,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에 이 시장의 공포가 찾아왔다라는 하나의 방증으로 이런 상승 후 재차 이런 하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실제로 또 이 공포가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만에 이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중립에서 공포로 전환이 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,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3월 14일부터 이 조정장이 시작을 했는데 여태까지 탐욕에 있다가 어젠가 중립으로 전환이 됐고, 그리고 지금 하루 만에 공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정말 좀 이 시장의 공포가 확실하게 다가왔다라는 그런 것을 이 공포 탐욕 지수에서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공포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장 흐름에 약간의 좀 특이점, 평소와는 다른 그런 큰 특징이 또 하나 보이기도 해요. 그것이 뭐냐면 제가 어제, 그러니까 제가 자정 무렵에 이 FOMC가 열리기 전에 현재 흐름을 좀 이렇게 공유하기도 했었는데, 먼저 이것을 보여드리면 이것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지난달 3월 14일 이후로 이 비트코인이 계속 지금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,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저점을 계속 또 깨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때보다도 이때 저점을 좀 더 깼고, 그리고 어제 이렇게 이때보다도 더 낮은 이 저점을 깨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알트코인의 그 흐름은 어떠느냐,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, 그러니까 토탈2의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, 그런데 알트코인의 저점은 언제였느냐, 이때, 그러니까 이때가 4월 13일이거든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때 이때 알트는 좀 더 깜짝 놀라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저점을 찍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어제 오히려 비트가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때의 저점을 어제도 깨지를 않았습니다. 그러면 이 알트를 좀 개별적인 이 알트,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이더리움부터 좀 보시게 되면 어제 비트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이더 BTC 페어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양봉의 상승을 또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빠지곤 있는데 오히려 이 이더 BTC 페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뭐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 상승하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서, 그리고 이 리플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 다른 알트코인보다도 좀 더
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뭐 가격이 하락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비트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요때, 그러니까 이 삼각 수렴 끝에서 요때 여기서 이렇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기대를 좀 했다가 결국에는 이런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,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오더니 최근에 이틀 흐름으로 채차 이 삼각 수렴 요 끝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뭔가 지금 이 리플은 어떤 흐름을 좀 만들려는 그런 가능성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, 그런 기대도 또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알트코인들이 비트 대비해서 좀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이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요 2024년 해가 바뀐 이후로 비트코인이 이 알트 대비해서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요 상승 추세선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어제 이 비트코인이 큰 폭을 하락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 도미가 요 상승 추세선을 깨고 요렇게 또 하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락장 또 폭락장 같으면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일 때 알트코인은 좀 더 낙폭을 키우면서 이 비트도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데, 그런데 어제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런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 쪽의 그 힘이 좀 더 실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면서 많은 물량들이 토해냈지만, 근데 이 알트코인들은 그간 비트가 이런 약세 흐름을 겪으면서 알트들은 이미 충분히 이 가격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알트들을 던질 사람들은 이미 좀 다 던지지 않았나.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이 없다라면 알트코인의 바닥은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좀 그 시그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좀 약세 흐름 속에도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어제 요 미 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 후 요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오늘 장은 어떻게 될까, 그것이 중요할 텐데, 그것을 지금 미리 이 선물 시장에서 또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간 이 미국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모두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좀 상승으로 그 방향이 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요 달러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어제 이제 이 파월의 이 연설이 있은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적 긴 이 음봉의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도 뭐 소폭이지만 이런 이 하락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고, 그 결과 지금 이 상승 채널에 그 하단을 살짝 깨고 내려와서 뭔가 이 추세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기대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뭐 여전히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음봉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, 그런데 뭐 일봉이 마감이 될 때까지는 뭐 아직 내일 아침 9시까지 또 지켜봐야 되는 그 충분한 시간이 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채차 요 58K를 좀 지지를 받으면서 요건 역시 말아올릴 가능성은 저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의 장 흐름이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회원님께는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요 2017년 상승장 때와 그 흐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,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장 흐름은 뭐 여전히 뭐 불안하기도 하고, 그리고 뭐 지금 뭐 각종 이 인플루언서들, 이 SNS들을 보니까
추가적인 하락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전망들이 뭐 이전보다도 굉장히 좀 많아진 것 같은데, 근데 뭐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근데 뭐 물론 여기에서 추가적인 그 하락이 나올 순 있지만, 근데 오히려 저는 이 기사처럼 이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이 DWF 랩스,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마켓 메이커의 그 설립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강세장의 2차 파도를 믿는다면 지금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뭐 여전히 지금 장이 불안하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, 우리가 이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강하기도 한데, 그런데 이미 뭐 충분히 지금도 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오히려 지금 또 많은 분석들이 이 상방이 아닌 하방을 보고 있다는 점은, 오히려 이것이 또 뒤통수를 치며 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이 말아올리는, 그러니까 상승으로 반전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볼 때, 너무 저점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분할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분명히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지 않을까,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이런 하락을 뭐 시즌 종료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, 저는 뭐 이 시즌 종료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,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하락을 반전시키는 상승장의 흐름은 반드시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